바닥부부 남편은 애초에 기준값이 굉장히 어른이 아닌 상태거든요. 뭐 어른은 1년에 365일 중에 300일을 일해. 그러면 65일이나 쉬네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300일을 어떻게 일이라고 하겠지. 1년에 하루 일한 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할 거고.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질문은,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정말로 이혼 후에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고 싶습니까? 여기서 아니라고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지. 아니라고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은. 지금 저 질문을 하기까지의 아내의 두려움, 아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해야 돼. 내가 진짜로 애들을 고아원에 보낼 마음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뱉었잖아. 지금도 가장 역할을 하는데 양육비를 줄 보장이 없지 않냐라고 하니까 아이들 뭐 고아원에 갖다 버려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심은 아닐 걸 알면서도 저게 아내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부부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너무 멀쩡하게 생겼다는 게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남편이 지금 하는 행동이나 살고 있는 모습이 외모에서 드러나면 이 남편을 그냥 그런 사람 취급하면 되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 멀쩡해. 심지어 외모만 보면 되게 엄격한 뭐 우리네 아버지들처럼 생겼어. 그래서 외모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할 것 같고 엄격할 것 같고 오히려 완고한 그런 사람일 것 같단 말이죠. 어른스러운 사람일 것 같아 최소한. 그래서 사람 외모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외모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 그런 편견을 심어줘. 그래서 지금 또 이게 아내와 이 남편이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면 어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른스러운 사람. 나는 20살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경험을 어쨌든 했을 테니까 10살이나 많으니까 뭔가를 되게 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고 어필이 좀 됐겠지. 그쵸. 모르고 보면 멀쩡한데 알고 보면 강인해 보이는 사람이 애 같은 소리를 하니까 무서워 보일 수 있는 건데 10년 전에는 더 멀쩡해 보였죠. 외모는 더 훌륭했을 거고 지금도 외모 나쁘지 않잖아요. 되게 남자답게 생기고 뭔가 성실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실은 더 문제. 아직 성장하지 못한 감정 상태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어디에도 제대로 소속돼 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뭐 어떤 역할이 되고 싶은 사람, 역할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거든요. 이 여자에게 어떤 꽃을 주고 막 뭔가 기사가 되는 문신까지 해가면서 내가 어떤 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내가 보기에는 10살이나 많고 어른스럽고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우리 딸들보다도 더 어린 상태예요. 딸들조차 지금 이 남편과 노는 것을 싫어해. 딸들조차 이 남편의 어떤 이 친밀해지려는 방식이 수준이 낮아서 같이 못 친해지겠다. 그래서 남편이 싫거든요, 지금.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모든 거를 애처럼 하는 게 어른은 싫은 걸 해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싫은 걸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선수라고 쳐보자고요. 물론 운동 선수가 더 그런 게 심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의 시합을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훈련해야 돼.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 예를 들어서 뭐 즐겁게 깔깔거리고 하호 하는 그 10분을 위해서, 물론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긴 시간 얘의 투정도 받아야 되고 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이를 안 키워보면 애들이 다 그냥 천사 같은 줄 알지.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투정도 많이 부리고 울기도 많이 울고 뭐 짜증도 내고 당연히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무슨 그 말 그대로 편식하는 아이처럼 김치찌개에서 고기만 골라 먹는 것처럼 이 아이와 내가 장난치고 그러면 아이는 받아주고 나를 존경받을 줄 알아? 김치찌개에서 고기를 골라 먹으려면 일단 끓일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걸 퍼서 김치도 먹을 줄 알아야 돼. 물론 김치 맛있죠. 하지만 고기만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이거는 감정적 애착 이런 뭔가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과 가까워지는 경험도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어떤 인내를 통해서 어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경험도 못했고 어떤 제대로 된 훈육도 받지 못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 훈육이 안 된 케이스, 근데 애착 형성도 안 된 케이스. 훈육이 안 된 것과 혼나지 않은 건 달라요. 특권상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도 있죠. 이 남편의 외모가 굉장히 남자답고 어른스럽고 강인한 그런 외모인데 실제로는 전혀 강하지 않죠. 나약한 어린이에 가깝죠. 이게 사람 외모에 현혹되면 안 돼. 지금 아이들보다도 현재로서는 무기력한 상태지.
아이들이 가위로 과일을 깎으려고 한단 말이야. 과도도 아니고 가위로 과일을 깎으려다가 손을 다치고 그 상황에서 아빠는 뭐 하고 있어? 누워 있어요. 물론 그게 방송이어서 과장됐을 수는 있겠지만 이 10살이나 많고 이렇게 강인한 외모의 남편이니 아내는 남편이 서툰 아이라고 생각을 못해.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자식들이 다 딸들이라는 것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일조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아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아들을 키워보면 남자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육아의 환상이 조금 더 빨리 깨져. 그러니까 우리 잠깐 앉아서 얘기해보자. 자, 우리 제이미 뭘 잘못했지? 이런 거가 아들 중에도 되는 애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들들하고는 잘 안 돼. 딸들하고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을 보면 말이 세고 직설적이고 태도나 이런 게 좀 제스처나 이런 게 좀 커. 약간 미묘한 차이고 100%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자녀가 좀 어느 정도 뭐 5살 이상이다. 그러면 자녀의 성별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제스처나 말하는 걸 보면. 특히나 이제 아들 둘부터는 이제 거의 확실히 구분이 되지. 그래서 이 엄마가 딸을 둘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속성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아들을 키웠다면 지금 이 남자의 실실거리고 화내고 이런 행태가 살짝 5살에서 10살 그 사이의 남자들 애들을 키워본 사람들이 보면 지금 이 남자의 행동을 5살짜리 아이의 이 피지컬을 입혀놓고 행동을 보잖아요. 똑같아. 하는 짓이. 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이씨 하면서 너 이거 왜 안 했어 하면서 하면은 이렇게 지가 너 이거 왜 안 했어라고 혼냈을 때 왜 웃는 줄 알아요? 그 엄마를 비웃는 것 같을 때 그 감정의 정체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자신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때 웃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남자의 감정 거기서 실실 웃고 그러면서 드러나는 본인의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근데 그 수치심을 외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다 큰 성인 남자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너무 무서운 일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이 남편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 그것만인가요? 18시간을 자는 사람이야.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어이가 없으니까. 18시간을 누워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럼 평생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솔직히 18시간을 누워있는 거. 병원에서 누워있는 거 말고. 이해가 안 가. 18시간을 누워있다는 게 그거는 정말 뭐랄까 술병 나서 뻗어 있거나 몸살 나서 누워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일상인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신생아도 18시간을 푹 자진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다행히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지. 본인도 성장하지 않았고 지금 아이들의 성장이 거의 역전된 상태예요. 여자애들은 이런 사회성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아무래도 빨리 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게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지금 못 따라가기 시작했어. 큰일 났습니다, 실은. 이제 딸들이 아빠를 어떻게 대할지, 어떤 식으로 아빠 멘탈을 깰지, 딸들 눈에도 뻔히 보이거든. 엄마 불쌍할 거거든, 이제 좀 있으면. 딸들도 이제, 지금은 그냥 엄마가 엄하고, 아빠는 무신경하고, 그냥 그 정도로 보겠지만, 딸들도 이제 슬슬 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그러면 엄마가 불쌍해 죽을 거야. 아빠를 지금 외박부부 기억나죠? 제가 그 이혼수는 기부 처음 분석했을 때 외박부부. 그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끝나고 그래도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이었고 심지어 그때도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는 긁었어도 꽤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어때?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계속 난리쳐. 아빠? 말도 안 걸어. 아빠 무시하고 아빠한테 난리치고. 그 딸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대하면 되겠지 적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어떤 걸 주입하고 있는데 아빠가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라는 말은 이건 그냥 예정된 멘트예요. 뭐 3, 40년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집에다가 그렇게 모든 거를 바치고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뭐 술 마시고 그러긴 하지만 지금 그 가족보다 훨씬 더 심할 거라고. 다행히 뭐 고아원에 보낼 생각은 없고 그냥 홧김에 뱉은 말들이었고 아내랑 이혼을 진짜로 할 뻔했다라고 하면 엄마한테 집에서 쫓겨나는 건 무서워. 근데 또 엄마한테 혼낼 때는 또 센 척하고 싶고 본인도 잘한 게 없으니까 웃으면서 막 넘어가려고 하거나 거기서 화를 내거나 그래서 진실이 밝혀져서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센 사람은 아니지. 성장을 못한 이유는 어떤 애착을 형성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삶에서 어떤 역할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들로서 역할, 뭐 남편으로서 역할, 아니면 어디서도 사람과 관계에서도 무언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려고 되게 애쓴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자기 결핍에 그냥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닌가. 남편이 술은 안 먹는데 18시간 누워있고, 물론 항상 18시간은 아니겠지. 평소에는 뭐 한 14시간 정도겠죠. 근데 남은 시간에 새벽에 게임방을 가요. 게임방을 가고서 한 6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와. 뭐 몇 시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뭐 밤에는 게임을 하고 오고, 집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자거나 누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그렇게 보내죠. 그래서 그렇게 뭐 그 질문 말고는 특별할 게 없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하고 와가지고 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지금 게임 방송을 시청을 하고 있네요. 뭐 아이들도 없고 하니까 솔직히 이럴 때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도 이러니까 문제지. 집에서 아이들 밥도 안 차려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들 차려주고 나온 밥을 뭐 자기가 다 먹어버린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우리가 서로한테 궁금한 게 없이 지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남편은 건들지 마라. 남편은 지금 남편대로 좀 삐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건들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내가 또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그것조차 싫은 거야. 남편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망신당했다, 그 생각 때문에 건들지 마라. 자기 지금 화났다 이거지. 사춘기 아들이지. 지금 남편은 사춘기도 안 된 꼬마잖아. 뭐 아들 얘기 좀 해. 우리가 엄마랑 요즘에 얘기 안 했지? 엄마랑 얘기 좀 해. 아들이 무슨 얘기? 됐어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지. 이게 보면 완전히 일치해. 이게 진짜 이 집안의 문제는 어떤 폭군의 존재보다 아이의 존재가 더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 성숙해지지 못한 사람이 결국 악마가 되는 것 같아. 그 군주로서 군림하는 막 완고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단순한 거에도 건들지 마라, 말 걸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이들을 홧김에 한 말 가지고 거짓말 탐지까지 해? 이게 정확히 어떤 전후를 좀 더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남편이 긁힐 만한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아까 거짓말 탐지기 결과, 그 질문을 나한테 해? 아니면 서장훈 씨나 이런 사람들이 막 게임 가지고 뭐라고 했거든요. 내가 뭐 게임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 일도 했었고, 내가 뭐 평생 백수도 아니고, 내가 일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을 그렇게 개망신을 줘? 이런 거거든. 그래서 남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삐진 상태야. 근데 그런 걸로 삐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다르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은 서장훈 씨에게 굉장히 그 전부터 불쾌함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소설을 써볼까요? 왜 서장훈 씨에게 그렇게까지 불만과 불평이 있을까? 그러면 이 남편은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서장훈 씨가 더 어릴지 몰라도 이 남자는 성숙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서장훈 씨가 그냥 딱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살 때 아버지를 올려다볼 때 그 느낌이 아닐까? 팩트를 꽂고 나를 몰라주는 아빠, 아버지가 부재해버리면서 나의 인정 욕구는 채워질 수 없었던 것, 그게 연관돼 있어서 서장훈 씨에게 더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더 강한 분노가 드러나고, 근데 이게 방송이니까 서장훈 씨에게 대놓고 들이받아 버리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내에게 말 걸지 마라 하면서 아내에게 수동 공격으로 나가는 것 같아. 지금 이 남편이 진짜로 화가 난 상대는 서장훈 씨 같아요. 서장훈 씨가 잘못했다는 말 아니에요. 알죠? 오히려 서장훈 씨가 너무 옳은 말만 했기 때문이야. 공감해주지 않고 갖다 박아버리니까, 팩폭으로. 권위자로서 어른스럽게 팩폭을 하니, 권위가 있는 어른에게 내가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했잖아요. 남편은 항상 갈구했잖아. 그리고 억울한 일도 있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이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서장훈 씨의 말에 저렇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거짓말 탐지도 하고, 거기서도 서장훈 씨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불만들을 쌓이고, 서장훈 씨 앞에서 나를 모욕 준 아내도 싫은 거야. 왜냐면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서장훈 씨가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서장훈 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장훈 씨는 권위를 상징하거든. 지금 남편이 만약 제 소설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남편에게 서장훈 씨는 내가 꿈꿨던 아버지 같은 모습이란 말이야. 그거에 투영돼서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서장훈 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이죠. 근데 서장훈 씨 자체에도 짜증나고, 서장훈 씨 앞에서 나를 그런 남자 취급한 것도 짜증나고, 그래서 서장훈 씨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도 화가 나고, 그렇게 연결되지 않나. 그래서 좀 이렇게 과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아내는 지금 남편에게 뭔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단순한 거에도 건들지 마라, 말 걸지 마라 하는데, 걔들이 너한테 밥 주냐?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짜증이 난 상태잖아요. 어쨌든 서장훈 씨에게 짜증이 났든 아니면 서장훈 씨 앞에서 나를 모욕을 준 아내에게 짜증이 났든 이래저래 지금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근데 남편이 내가 지금 이래서 지금 감정적으로 불쾌하구나, 불편하구나 스스로 들여다보고 그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을 못 하죠. 그냥 짜증이 나니까 그 짜증을 어딘가 풀려고 하는 거지. 그냥 그러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거기 야 걔네가 밥 주냐? 밥은 안 줘. 이거는 바보 같은 대답이죠. 일종의 관용구를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일종의 저거는 남편이 비꼬면서 대답을 하는 거지. 야 너 공부 안 하면 뭐 먹고 살라 그래? 그럼 뭐라 그래? 이 지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뭐 세상 뭐 밖에 나서 뭐 돈이나 벌겠냐? 돈 벌지? 돈은 벌지. 이거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하는 대답이죠. 그거 하면 뭐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밥은 안 나오지. 초등학생들이 혼날 때 비꼬면서 하면서 매를 부르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돈 주냐? 돈은 안 줘. 그래서 아내가 야 밥 주고 돈 주는 건 난데 이 말을 하는 것도 참 처량하네요. 처량하네. 밥 주고 돈까지 주는 아내라니. 밥이랑 돈이랑 주니까 걔들보다 나한테 더 관심을 가지라고. 근데 이게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게 남편은 그런 어떤 역할을 줘야 돼요. 역할을 줘야 되는 사람이고 애들한테 잘 못하더라도 뭐라도 시켜야 돼. 재활용이라도 가서 버리라고 하고 아이고 그래도 잘했네. 그래도 하니까 정말 잘 된다. 뭔가 이런 거 안 할 때 혼내는 것보다 시키고 해서 뭔가 이 사람을 야 그래도 네가 대단하다 이런 거 칭찬 과한 칭찬 내가 했을 때 아무 일도 아니었어도 이 사람이 했을 때 그렇게 해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해주려느니 이혼하지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이혼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데 남편이 좀 혼자가 되는 걸 경험하면 이 아내가 이 가족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때 깨닫긴 할 거예요. 왜냐면 원래 회피형들은 감정적인 타격이 좀 늦게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진짜 혼자가 돼서 한동안 게임에 빠져서 미친 듯이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두려워서 돌아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내가 경제 활동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힘들죠. 힘들지. 그래서 나한테 더 관심을 가지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듣길 바랐는데 아내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이 남자에 대해서 잘 많이 몰라요. 많이 몰라. 근데 그럴 수 있죠. 20살에 이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 이게 남편은 지금 이미 자기가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길 바라는데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요구하는 건 어떤 역할을 줘야 돼. 그냥 이혼이 답인 것 같기는 해요. 나도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솔직히. 조목조목 말하는 거가 필요한데 저렇게 조목조목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이따가 알려줄게. 아내는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하면 좋겠다고. 지금 이 아내의 화술은 뭐가 문제냐? 어른이랑 대화하는 화술이에요. 어른이랑 대화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남편은 어른이 아니야. 자기 감정이 뭔지 자기가 왜 이렇게 삐뚤게 행동하는지 모르는 그냥 사춘기 애들이에요. 사춘기 애가 예를 들어서 막 아침에 막 짜증내면서 막 뭐라고 해. 그럴 때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 너 우리가 이제 좀 좋게 해나가야지. 우리가 해나갈 걸 생각해야지. 네가 그러면 돼? 안 통하죠. 얘가 왜 짜증날지 생각해야 돼. 먼저 그걸 한 발 더 앞서가야 돼. 얘가 이렇게 짜증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초등학생이 아침에 짜증을 내는 이유는 뭐 적게 자서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때 뭔가로 짜증을 낼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넌 지금 어제도 밥을 똑같은 걸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반찬 투정을 하는 이유가 네가 지금 몸이 피곤해서인 걸 알고 있거든. 피곤하다고 해서 그렇게 짜증내는 건 안 돼. 라고 이 아이가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내면의 진짜 이유를 언급해줘 버려야 돼.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10살이나 어린 아내가 그건 어렵지. 지금 아내는 남편을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어른과의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뭐 아내 잘못이란 건 당연히 아니죠. 그냥 이혼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가정을 꾸려가. 근데 정말로 운 좋게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일을 시작하면 문제는 드라마틱하게 해결되긴 할 거예요. 바깥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좀 낫기는 하죠. 그치?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아유, 당신이 이렇게 잘하네 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게임도 문제고 게임한다고 피곤해서 하루 종일 자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해 뜰 때까지 게임을 하다 오는 그런 남편이야. 게임 외에 모든 일상이 멈췄어. 당신은 게임을 끊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에도 아니요. 게임을 못 끊겠다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아예 그냥 못 끊겠다고 그랬어.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걸 아니까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남편은 기본적으로 바닥 부부지만 감정이나 정서, 본인에 대한 판단이 바닥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가 좋은 느낌을 주면은 그거에 확 빠져. 그래서 내가 아내를 처음에 유혹하면서 이 사람에게 계속 가면서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확 빠져. 그랬다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또 다른 데서 또 인정을 찾아 헤매. 그래, 전 여친 생각나서 전 여친한테 또 연락해.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못하게 해? 또 나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거에서 네가 뭔데 못하게 해? 이러면서 어른에 대한 반발심 같은 걸로 아내에게 또 삐져.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스스로 제어 못하면 그거 중독이야. 근데 남편은 저 중독이라는 말이 또 긁히는 포인트야. 중독이면 애초에 여기 오지도 않았어. 게임만 하고 있지. 근데 남편은 지금 이게 저 말에 화가 나고 발끈하는 이유가 나는 게임 중독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인정받고 싶은데 넌 나를 왜 인정하지 않아? 내가 왜 중독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어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발끈하는 거예요. 게임은 남편에게 한편으로는 인생에서 어떤 통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게임 안에서는 무슨 게임을 하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게임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캐릭터가 움직이고 보상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게임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저게 중독될 수 있는 게 인생에서 자기 역할이 없고 의미가 없는 삶을 사니까 게임 속에서 그 의미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지. 중독인 건 창피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나는 게임 중독 아니고 게임도 내가 실은 조절하려면 다 할 수 있고 지금 일도 잠깐 쉬는 거지 뭐 게임이 중독도 아니고 내가 게임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라고 본인은 인정받고 싶은 거야. 게임에서는 계속 인정받고 보상이 바로바로 따라오잖아요. 아이들에게 게임이 인정 욕구가 충족된다더니 저 남편 얘기네요. 그러니까 게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면 화나고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하는 거야. 응? 근데 게임을 하지 말랬다고 이렇게 화내는 것 자체가 지금 아내는 너는 게임 중독이야 라고 지금 팩폭을 가하고 있거든요. 보통 어른은 아 그치 좀 중독인가? 하고 본인이 돌아봐. 근데 이 남편은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창피해.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나는 열심히 살았어. 한다고 했어. 애들 기준으로는 일을 한 적도 있고 남편은 짜증나 이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내는 스스로 제어가 되면 그만할게. 근데 남편은 내가 일하면서 했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일하면서 게임을 할 게 아니라 일하면서 아이를 봐야 돼. 본인 나이를 생각하고 본인 애들을 생각해요. 개념이 다른 거야 지금. 아빠로서의 개념이 없어. 본인이 그 아빠로서의 역할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근데 일할 때도 주말에 집에 안 들어왔다. 게임한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일하는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그거를 수행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가족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보고 배우지를 못했어. 근데 이제 게임한다고 밤에 안 들어오고 이거 그리고 우리는 뒷전이었다. 일한다고 더 기세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 아내가 서장훈 씨 앞에서는 남편을 그래도 많이 보호했거든요. 서장훈 씨 앞에서는 일할 때는 그래도 애들도 잘 보고 괜찮아진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둘이서 얘기할 때는 너 우리는 뒷전이었다고 말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들 앞에서 남편을 꽤 보호하려고 애를 썼던 거야. 그렇게 남편은 지금 뭐 대꾸를 안 하고 외투를 입고 베란다로 나가버리거든요. 이 전에 심리극에서는 다정하게 안아주고 뭐 그랬었는데 뭐 다 소용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야기했지. 애가 다쳐서 급하게 전화했는데 왜 너는 연락이 안 되냐. 애가 다쳤는데도 연락이 안 됐어. 붕어빵 팔고 있을 때 너 PC방에서 게임하면서 사과를 혼자 깎아 먹던 아이가 칼에 베어서 피가 나는데 그래도 남편은 게임하기 바빴어. 남편은 지금 현실과 게임 속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사고방식에서. 이게 보상 체계가 현실에서는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게임 속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뇌가 원하는 거는 어쨌건 우리의 뇌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상을 주는 거를 더 반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상 이론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일종의 보상이야.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육아라는 힘든 고통을 견디게 되게 우리는 설계되어 있는 거지. 근데 남편은 그 설계가 그 보상을 외부에서 못 받고 지금 게임 안에서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은 게임이 더 이 뇌가 느끼기에 게임 속에 그것을 더 현실로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아픈 거. 예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가 아픈 게 현실이고 게임 속에 내 캐릭터가 지금 죽을지 모르는 거는 게임이잖아요. 말 그대로 캐릭터 죽어? 그럼 뭐 다시 뭐 부활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부활시켜가지고 뭐 돈 좀 써가지고 뭐 물론 게임마다 부활 주문 들어가는 가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남편은
그 캐릭터를 통해서 내가 추앙받는 게 현실이야. 보상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애는 다쳤고 그렇게 이제 엄마 나 피 많이 났어.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냐. 전화까지 다 무시하고 게임에 미쳐가지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데 방해가 안 되냐. 아내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머리로는 이런 거를 알아요. 머리로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알지만 지금 당장 보상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술을 끊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당장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으니까 마시는 거야. 어른은 내가 생활에 지장을 줄게 줄여볼게라고 하죠. 아이들한테는 야, 너 그렇게 밤새 게임하니까 너 공부 학업에 지장이 되냐 안 되냐? 너 게임한다고 그렇게 낮에 자느라고 학교 시험도 못 볼 뻔했잖아. 주말에 아플 동안 엄마는 그때 배 아파서 쓰러졌는데 너 뭐 했어? 그럼 애들이 엄마 미안해. 게임 줄여볼게.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진짜 성숙한 애들이지. 그때 애들이 엄마가 그렇게 아팠던 거가 미안하고 멋쩍고 수치스러우니까 거기서 아, 왜 나한테만 그래? 하거나 거기서 웃으면서 반응하거나 그렇지. 거기서 혼낸다고 막 좋아지지 않아. 그렇게 이제 아내가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그렇게 엄마한테 혼나는 아들 마음으로 봐야 돼. 아들로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나. 그러니까 남편은 아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저런 거를 남편이 애초에 모르지 않고 비난 자체가 싫어. 본인도 부끄러워. 그리고 지금 남편은 또 굉장히 충동적이고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역할보다 지금 아이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가 또 있냐면 아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냥 엄마가 돼버린 이 모습도 싫어. 그게 진짜 애 같은 마음인데 그것도 하나의 문제라면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남편은 나 못 도망가게 하려고 차 안 끌고 올라왔구나. 벌써 여기서도 지금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내 세상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 근데 뭐 알고 있다래. 남편은 게임 속 세상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최근 몇 년은 게임 속 세상이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게 게임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피지컬도 필요하고 이게 손이나 이렇게 두뇌 회전도 필요하고 하니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겠지. 그래서 남편 굉장히 애쓰고 살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현실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계속 비난을 하고 있죠. 남편은 이 비난 들을 때 이 비난을 멈추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또 커져. 그래서 거기서 더 이 엄마를 괴롭히는 방식을 택하죠. 엄마의 비판이 다 옳은 말이거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남편은 그 복수의 방식이 18시간 누워있기야. 아이들 신경 안 쓰기. 나를 몰라주는, 나를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근데 뭐 남편으로서 대우가 아니라 이제 남자로서 대우하지 않는 이죠. 아내는 나 되게 비현실적인 사람이었거든. 그랬으니까 이런 남편에게 사랑에 빠졌었겠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었고. 20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비꼬는 방식을 택하죠. 비꼬는 방식. 이건 잘났어요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네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비꼬는 방식으로 어른으로서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감정적으로 됐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할 말이 없거든요. 아 죄송하다고 다 제 잘못이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다 제 잘못이네요 하고 비꼬거든요. 근데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팩트야. 본인 다 본인 잘못이에요. 지금은 저게 팩트예요. 맞아요. 그게 본인 잘못이야. 말투만 비꼬는 말투를 쓴다고 비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남편 말 그대로예요. 다 본인 잘못이야. 정확히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비꼬는 말투를 쓴다고 뭐 비꼰 게 아니죠. 결국 입에선 게임 줄이겠다, 안 하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지, 너는. 아내가 힘들겠지만, 게임을 하는 남편과는 헤어지는 게 맞기는 하죠. 남편이 뭐 정신 차리고 뭐 게임을 안 하거나 하면은 몰라도 그렇게 이제 게임 줄이겠다는 말에는 못 들은 척 하죠. 근데 남편은 내가 숨을 곳이 어딘데? 이불 속 게임방 그게 숨을 곳이죠. 아내가 바로 말하잖아. 이불 속 PC방 그거에 숨을 곳이지. 지금 육아는 전쟁이에요. 육아라는 곳에서 이불과 PC방으로 숨었잖아. 그래서 PC방을 내가 뭐 미친 듯이 다니냐? 미친 듯이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있는데 밤에 가가지고 아침까지 하는 거는 그 미친 듯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지 게임방을 가는 것 자체가 미친 듯이 다니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달라. 매일같이 가잖아. 거기에 있는 더한 사람들을 비교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로서 비교를 해야지. 내가 미친 듯이 간다니까요. 미친 듯이 가요. 본인이 가는 게 미친 듯한 수준이에요. 그 기준을 지금 본인의 역할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죠.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PC방을 가는 거지 라고 진짜 막 화를 내면서 말하거든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전제가
그 시간에는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난 생각을 못 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 어쨌건 집에서든 PC방에서든 게임을 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게임을 그 시간에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미친 듯이 게임방을 가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 시간에 게임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닌 거지. 근데 어른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죠. 그 시간에 게임을 하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컴퓨터가 있으면 집에서 컴퓨터를 할 텐데, 문제는 집에서 컴퓨터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은 지금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남편이 저렇게 소리치는 모습 이런 게 되게 무섭잖아요. 지금도 가까이 있을 때 안 챙기잖아. 이번에 제작진이 애들이 가위로 막 과일 썰려고 할 때 말렸거든. 제작진이 원래 개입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막 화를 내니까 아내는 당황해. 황당한 거지. 지금도 가까이 있으면서 안 챙기거든. 그리고 그 시간에 무조건 게임을 해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밖에서 붕어빵 굽고 보험 팔고 그리고 마사지 하는 지금 아내가 들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황당해. 본인도 누워서 쉬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사고 날 일도 없잖아. 아니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고 날 일이 왜 없어. 안 쳐다보고 있는데. 칼 가지고 하다가 사고 나는 거는 똑같았겠지. 근데 뭐 당장 뭐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그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당장 병원으로 데려갈 사람이면 게임방에서 바로 애들을 보러 왔겠지. 그러면서 아내가 내가 그럼 돈도 없는데 너 게임하려고 컴퓨터를 사줘야 되나? 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줘? 아내가 여유로워지면 사주겠다고 했잖아. 이게 남편이 이렇게 승질을 낼 때는 이거는 오히려 제압을 해야 되고, 반대로 아까 이렇게 비웃거나 할 때 당황시키면서 좀 깨달음을 주는 식으로, 지금 애들이 있으니까 지금 아내도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아내라고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지금 당장 애들 뭐 먹일 거, 뭐 입힐 거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당신이 진짜 딱 1시간만이라도 뭐라도 하면 나는 정말 당신 예전에 당신 존경하던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 라고 뭔가 그런 부분에서 해줘야지. 근데 참 어려워요. 솔직히 뭐 이렇게까지 해나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배수의 진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배수의 진은 원칙적으로는 몰살당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몰살에는 애들이 같이 죽어요. 배수의 진은 전력 차이가 심할 때 쓰면 몰살당하는 전력이어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애들을 인질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이들이 걸려 있어서 그럴 수가 없을 거야. 거울 치료를 하는 배수의 진이 아니라 여기서는 더 세게 나가긴 해야 돼. 차라리 그냥 끝낸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 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남편이 진짜로 막 끝낼 것처럼 협박하면 아내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단호하게 이렇게 되면 끝이다라고 딱 생각하고 딱 선을 그어서 안 되면 끝. 딱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아내는 근데 심지어 여유로워지면 컴퓨터도 사주겠다고 하고 게임도 못하게 한 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가 더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거 알아. 너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알고 게임도 해도 돼. 근데 우리가 가족으로서 너의 역할, 내가 너를 존경하던 그런 마음 다시 들고 싶어. 진짜 앞으로 1시간만이라도 네가 나를 머리에서 애초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애초에 기대감을 낮추고 가야 돼.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게 거울 치료 같은 거는 함부로 했다가는 조직의 쓴맛을 보죠. 아내가 왜 이혼 안 하냐면 아내는 남편이 어쨌건 거의 첫사랑일 거고 그 마음이 있더라고. 아내가 어차피 지금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아내가 돈이 없어서 남편하고 못 헤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남편이 뭐 돈을 벌어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혼하는 게 또 막상 이혼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들이 많죠.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도 되나, 내가 어떤 선택으로 이 사람이 어떤 부모를 없애는 것이, 아버지를 없애는 것이 내가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혼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이게 심리대화 채널에서 강조하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복수를 위한 복수를 하는, 감정적인 복수를 하는, 내가 이만큼 상대가 상처였을 때 똑같이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멍청한 짓이 거울 치료한다고 지금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부모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적으로 나쁘게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완벽함을 물려줘야 된다.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함을 물려줘야 된다. 그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나름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도 배웠고 그 나름의 성장하고 그 나름으로 또 깨달아가면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행동에서도 다음에 더 잘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부모의 어떤 실수, 부족함, 그리고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자식에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애들이 겪으면서 또 나름의 훈련을 하고 나름의 성장을 해 나가는 거지. 아내는 어른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어. 근데 그런 식의 대화는 옳지 않단다 라고 애를 타이르거나 네가 지금 이런 말 때문에 하는 거지 라고 조금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넘겨짚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진정시키면서 가는 거거든. 참 어렵죠. 참 어렵지. 그러니까 여기서 웃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막 과한 반응을 했을 때 애가 자기가 더 수치스러웠고 그러니까 웃는 걸로 공격을 해. 남편이 저걸 웃는 모습을 보면 되게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소시오패스 같고.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지금 엄마가 막 그 상처받아서 막 울 때 애들이 실실거릴 때가 있어요. 정확히 수치스러운 상황에서의 감정이죠. 아마 이게 근데 좀 깊은 감정이어서 본인도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 남편이 근데 변할 수가 있을까? 남편이 자기 의지로 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는 이렇게 울면서 울분을 토했다가 남편이 웃으니까 웃기나 지금 하면서 다시 센 모습으로 변했죠. 엄마가 약한 모습이 나오는 거는 싫죠.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터져나온 것도 싫고 오히려 저렇게 그냥 세게 나오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저기서 웃으니까 아내는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 입장에서 엄마가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보다 차라리 화내는 게 나아. 그리고 내 공격이 먹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니까 전두엽이 상실됐나 막 하면서 막말을 막 아내도 쏟아내는 거지. 근데 남편은 아내가 막 슬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아내를 이런 식으로 뭔가 건들고 있다는 사실이 더 차라리 나은 거지. 지금 당장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그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이 수치심에서 외면하고 지금 아내를 놀려가지고 아내를 흥분시키는 수동 공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아내가 내가 애정을 잃는 것 그러기 전에 이거를 그냥 먼저 파괴해서 미움받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아이들 반응이지. 비웃음, 고함 이런 거는 무력감을 들키기 싫은 거고 무력감 그리고 자기의 초라함이 드러날 때 그걸 분노로 대응하고 그리고 그거를 비웃는 것으로 풀어내가는. 아, 서로 고맙다고 하는데 싸울 땐 더 크게 싸우게 돼 버렸다고요? 아, 그러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 약간 옛날에 그런 연구가 있었어. 제가 이건 뭐 인생 PT 수업에서도 이게 그 교육에서 나왔던 건데 미국에서 한창 유행했던 부부 상담 코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솜방망이로 서로 막 때리는 걸 했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좋다 해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그게 이혼율을 높였어. 뭔가 이 부부 싸움에서 이 사람들이 기준값이 돼버리면 안 돼. 근데 이제 아내는 사람이 화가 났으면 화를 풀어줄 줄 알고 기분이 나쁘면 미안하다 사과도 할 줄 알아라. 이거는 지금 애들한테 먹힐 소리는 아니죠. 애들한테 먹힐 소리도 아니고 할 줄도 모르고 지금 엄마를 도발해서 그게 먹히니까 신나가지고 계속 더 도발해. 더 아내가 훨씬 더 어른스럽게 돼야 돼. 지금 네가 감정 표현이 있겠지만 그렇게 미숙하게 하는 건 아빠로서 할 건 아니고 지금 네가 민망해서 그런 것도 알아. 게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차분하게 대화가 안 되면 나중에 대화해도 돼. 약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아내가 한 30살은 더 먹어야 돼. 예. 저거를 지금 저렇게 엄마가 막 짜증내고 울분토했다가 화내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저렇게 어? 비꼬듯이 하고 그 지금 사춘기 애들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없으면 사과해라. 할 말 없으면 사과해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또 빈정대죠. 그러니까 빈정대는 것으로 지금 이게 아이들이 빈정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면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커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하고도 연결돼 있는 건데 빈정거리는 것으로 상대가 계속 나를 혼내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고 역할을 수행하는 너 공부도 잘하는구나. 성적도 잘 냈구나.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엄마한테 혼나기라도 하고 싶은 거야. 혼나는 건 무풀보다 악풀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울면서 울분을 토하는 건 보기 싫어. 그건 내 죄책감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차라리 혼나는 게 나아. 비꼬는 게 나아. 아, 근데 뭐 이렇게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이건 그냥 이 부분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사과했잖아 이러면서 빈정대고요. 맞아요. 엄마 이상으로 하면 남편이 그래도 뭐라도 좀 할긴 할 거야. 다 큰 성인 먹여줘, 입혀줘. PC방 가는데 기름 없다고 기름 넣어줘. 다 해주잖아. 그거를 다 해줄 게 아니라 엄마처럼 이 남편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향 속의 엄마처럼 우쭈쭈를 해줘야 돼. 남편 머릿속에 그런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을 연출해줘야 되는 거지. 내 오토바이에 기름 안 넣었는데 네 오토바이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맥락에서 벗어나서도 뭔가 트집 잡을 것들을 하는 거, 이게 말로 그냥 하나하나 반박을 해버리면 되는데 또 그것도 너무 피곤한 일이지 실은. 그렇게 살 거면 뭐하러 살아. 그러면서 뭐 살 건데 졸졸졸 시냇물처럼 살 건데 이게 계속 이제 비꼬고 음, 그러는 거지. 아내는, 근데 아내도 이렇게 울분이 터지는 이유는 남편이 뭐 심리극도 해 뭣도 해 그러면서 기대가 커졌어. 기대가 커졌는데 남편이 여기 와가지고 게임 방송을 보고 있으니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얘기를 한 건데, 남편에게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 어른으로서의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남편이 지금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어른으로 보고 있다는 게 비극이죠. 남편이 일할 때는 또 열심히 한다, 뭐 애들한테 잘한다. 몇 년간 지속되는 무직과 끝없는 부부싸움. 숙소에서도 아까 싸우고 왔었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아내는 이혼 의사가 있어요. 남편은 이혼 의사가 없어.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이게 뻔뻔한 거야, 실은. 이게 남편이 기준이 남달라서 이게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했어. 제가, 근데 이제 남편은 3천만 원 없죠? 자기는 임신 출산하고도 8년을 일한 거니까. 그 남편 5년 가지고 뭐 위자료를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내 쪽에서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폭언, 폭행 같은 경우에는 서로 쌍방이지만, 근데 아내는 남편이 위협을 가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다 못한 조정장님이 야, 됐고 3천만 원 그냥 줘. 너 줘야 돼. 라고 그냥 의견을 내버려. 원래 조정장님이 뭐 이렇게까지 뭐 얼마 딱 정해서 내라고 안 하잖아요. 남편은 지금 아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자기를 내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싸웠다 뿐이지 뭐 큰 문제 있겠어? 라고 그냥 남편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금액 절감을 좀 조금 줄여달래. 너무 속상하긴 한데 이 부부가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게, 그래서 아마 이 두 분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 이 남편은 자기가 성장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괴로운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내는, 근데 문제는 이제 양육권인데 아내 쪽에서 남편이 양육권을 안 원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양육권을 원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남편 쪽에서 양육권을 원하니까 서장훈 씨가 어이가 없어해. 지금 영상만 봤을 때는 지금 누워있는데 양육을 어떻게 해요. 남편은 서장훈 씨가 미워. 서장훈 씨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양육권 가진다는 말도 처음 하는 말이고, 뭐 보육원 보내라고 했던 사람이 양육권 주장을 해?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이 양육권 우리가 가져오는 대신에 다 책임지겠다. 그냥 뭐 본인이 알아서 쓰리잡을 하든 뭐든 해라. 근데 아내는 억울하지. 아니, 애들 키우려고 쓰리잡 뛰는 거지. 남편 게임방기에다가 남편 게임방 가라고 오토바이 기름 넣어줘야 되니까 쓰리잡까지 뛰는 거지. 본인 혼자 사는데 뭘 쓰리잡까지 뛰어. 집도 그냥 혼자 살면 조촐하게 줄이고 그 언니랑 같이 그 뭐야 이렇게 마사지 샵 하는 것 같더만. 뭐 붕어빵이든 보험이든 둘 중에 하나 안 하고 뭐 보험하고 마사지 샵 두 개만 하든가. 그러면서 뭐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막 오고 가는데요. 음, 어쨌건 뭐 남편은 돈이 없어요. 여기서 뭐 위자료를 정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남편이 뭐 요구하는 줄 알아요?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보면 진짜 기가 차는데, 남편이 18시간까지도 자고 이러니까 그 밑에 담요 같은 거를 좀 깔아달라. 그러니까 아내는 아니 그거 본인이 깔면 된다. 근데 유리창이 좀 깨져서, 그것도 심지어 두 번이나 남편이 깼어. 그런데 그 유리창에서 외풍이 들어오니까 좀 온수 매트를 좀 사달라.
남편 요구사항이 온수매트 사주세요. 이거 진짜 사춘기 아들이 엄마 나 자전거 사주면 말 잘 들을게 해놓고 자전거 막상 사주면 말 안 듣는, 엄마 나 그래픽 카드 사주면 말 잘 들을게 하면서 안 듣는 거랑 비슷해. 밖에 나가서 자기 꼬시려는 여자한테는 막 생전 막 꽃 갖다 주고 막 생전 집에서 절대 안 하는 거 막 해대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는 뭐예요? 김치찌개만 끓여줘도 지랄해. 아 이거 왜 이렇게 고기 없냐고. 음. 아, 그러니까 아내가 이게 뭐 말이야 방귀야. 이거는 집에서 계속 누워 있겠다. 그리고 게임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요구여서 남편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을 기반으로 뭔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어떤 변화의 의지가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아직은 좀 멀었구나. 아직은 지금 저 아내가 이런 마음고생을 한동안 더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리창 교체대 온수매트는 온수매트. 어디서 온수매트 좋다는 얘기를 또 들었나 보지? 어디서 뭐 누워보진 않았을 거야. 남편 측에서 요구사항도 많죠? 본인 쪽이 잘못한 게 많은, 지금 아내 쪽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요구사항을 이렇게 자꾸 들이미는 거지? 남편이 주 1회 5시간을 요구를 해요. 그래, 주 1회 5시간? 그래, 뭐 그 정도면 솔직히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하루 예를 들어서 뭐 월화수목금 일한다고 치면 토요일 하루 그냥 나가서 또 근무한다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남편, 여기서 소장훈 씨가 주 1회 5시간만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에 힘들 것 같다고 그래. 변호사랑 상담할 때는 그러기로 해놓고, 상담 때는 주말에 4-5시간 하면 된다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막상 줄이려고 하니까 싫은 거야. 그러면서 주 1일 5시간이 아니고, 아 그렇지,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 해도 자기 할 일 다 하면 돼. 근데 이 남편은 지금 자기 할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 게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더 크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 대신에 취업을 하고 나서는 내가 다른 거에 지장 없이 뭐 게임을 하게 해달라 뭐 그럴 수 있는데, 한번 나도 지금 보면 남편이 18시간 누워있고 12시간 자는 사람이 자는 시간을 줄여서 게임을 한다?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본인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자는 사람이 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저녁 시간에 자는 시간 줄여가지고 게임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나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도 계속 게임을 하겠다는 거는 정말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거냐, 너무한 거 아니냐. 서장훈 씨가 또 일침을 놓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남편은 서장훈 씨에 대해서 간접적인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서장훈 씨의 말에 유독 더 긁혀. 조정위원장님이 말해도 3천만 원 주세요 할 때도 인정한단 말이야. 변호사님이 이렇게 살살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4시간만 하면 돼요 했단 말이야. 진짜로 게임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혼자서 게임을 하든 PC방을 가든 하는 게, 응?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 안 하는 것도 못 견디겠는데 게임까지 매일 3시간씩 하니까 지금 남편이, 아니 내가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저한테 일을 안 한다, 5년 동안 일을 안 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게 이 남편이 가진 발작 버튼이고 트라우마고, 그게 결핍이죠. 내역서를 떼다 드릴게요. 증빙 서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폭발을 하거든요. 근데 몰라줘도 이제 와서 어디 가서 알아달라고 외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님도, 그러니까 저런 거에 아내는 두려움을 느껴요. 지금 남편 외모로만 보면 진짜 낯설 나왔으면 영철 이름 밖에 생겼잖아요. 단단하게 생겼어. 강한 남자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런 남자가 저렇게 막 울분을 토하니까 아내는 무서워요. 또 무서운 걸 들키지 않으려고 또 더 센 척하지. 근데 지금 이 남편은, 그래서 이제 나는 일 안 하는 사람으로 딱 찍혔잖아요. 아니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기생충 같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본인을 인정해주지 않는 어른에 대한 분노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본인은 이미 한참 어른이 됐어요. 그냥 나가고 싶었어. 회피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제가 안 좋게 본 것도 아니고 지금 게임에 대한 욕심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냐. 무직 기간이 5년이든 4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직 중이지 않냐. 증빙 서류를 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좀 달래듯이 얘기를 하죠.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두 가지 동시에 존재하죠. 근데 여기서 변호사님이 그래도 좀 중재를 시도합니다. 약속을 들어오면 수긍할 거다. 일단 경제활동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과한 애정 표현, 뭐 말 그대로 제대로 겪어보지 아주 친한 소년들끼리나 하는 그런 몸싸움, 그런 것들로 딸애들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려는 것들, 그런 표현들 안 하겠다. 그리고 가사 분담 하겠다.
그런 약속한 일과 다 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3시간 게임 시간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뭐 조금 풀어주자. 게임 속으로 가. 이게 밤에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남편은 11시에 게임을 한다고요? 이럴 수가. 음, 남편은 자는 시간 줄여서 게임 하겠다. 가장 민감한 게임 시간까지도 뭐 협의를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게임 줄여 나가라.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요. 아내의 요구도 있습니다. 아내의 요구. 경제권 넘겨라. 용돈 받아서 살아라. 지금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도 서장훈 씨가 다른 부분은 그렇게 개입 많이 하는데 여기선 개입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아내는 이 용돈을 줄이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돈을 번다는 거를 전제하에 용돈을 주는 거니까 뭐 좀 줄 수 있겠지. 어느 두 분은 이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아내가 지금 어쨌건 이 남편을 놓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버지를 유지하고 싶을 거고 그러면 어쨌건 남편이 신나서 일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 아이들 돌보고 가사 돌보고 이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용돈도 주고 가끔 선물도 주고 게임하라고 컴퓨터도 사주고 그 대신에 그 이상으로 남편이 돈은 벌어오게 그 정도로 하는 게 그냥 최선이야. 가게에 도움이 좀 되는 하숙생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을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게 지금으로서 아내와 남편이 잘 사는 방법이 아닌가. 애초에 기대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그렇게 울분이 터질 일도 없거든요. 울분이 안 터지면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아유, 그래. 또 애가 또 저렇게 지랄하는구나 하고 그냥 타격이 좀 적을 거야. 그래서 아내는 근데 50만 원까지는 무리고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취직할 거라는 생각이 지금 잘 안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취업해서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어쨌건 돈이 더 들어온다는 생각을 지금 상정해 두지 않고 50만 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언급을 해줘요. 일을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내는 컴퓨터를 사줄 테니까 용돈을 좀 줄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근데 단지 용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를 사주고 집에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도 집에 있나 겜방 가나 똑같을 것 같기는 해. 겜방에서 거기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니니까 눈치 안 주고 집에서 게임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남편이 겜방을 안 갈 것 같기는 해요. 컴퓨터 사주고. 근데 그게 그렇게 넘어가지나. 그 대신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변호사님이 이제 경제활동 안 한다던 사람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소득이 늘 거다. 그러니까 아내는 일을 하겠다 그 전제를 듣긴 했어도 마음에 안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본인한테 뺏어서 쓰고 있으니까 그냥 줘라. 그렇게 경제권은 아내에게 한 달 용돈은 50만 원. 이거는 줘야 돼요. 남편이 지금 뭐 생활 수준이랄 것도 없고 겜방 수준이지만 저거를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아. 남편하고 살려면. 남편이 일하는 그 보상을 줘야 돼요. 근데 그걸 꼭 굳이 보상을 줘가면서까지 같이 살아야 됩니까?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살겠다고 하니까 살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남편은 즉각적인 보상을 자꾸 줘야 돼. 뭐 일하고 오면은 뭐 저녁에 뭐 맛있는 거를 준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게 해준다거나 뭐 애들 안 봐도 되니까 그냥 가서 방에 들어가서 게임해도 아우 우쭈쭈 잘한다. 뭐 게임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에 따라서 뭐 그거에 따른 뭘 뭐 굿즈를 한 번씩 그거 사주던가 뭐 해가지고 그 보상 지금 즉각적인 보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경제권은 아내에게 남편의 한 달 용돈 50만 원. 아내도 뭐 수긍을 했고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드냐?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같은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현재와 같은 금액으로 협의가 된 건데 자기가 돈 버는 노예 같은 느낌이래.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굉장히 역할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야. 내가 돈 버는 노예 같다라고 남편이 말하는데 그 말은 지금 아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아내는 돈 버는 노예가 아니라 심지어 지금 남편 가서 일만 해도 돼요. 솔직히 이런 것까지 바랄 필요도 없어. 가서 일만 하고 게임해. 그렇게 그냥 아예 풀어버려야 돼 실은. 남편이 한 말이에요. 아내가 한 말이 아니라. 아내가 지금 노예나 마찬가지지. 거울치료 안 통하잖아요. 남편은 억울하대. 일을 한다고 해도 용돈을 안 주려고 했잖아요. 아니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줄이려고 한 거지. 오히려 컴퓨터를 사줄 테니까 겜방비를 줄이라고 한 거지. 바뀌려고 해도 몰라주니까 화가 난데 말 그대로 이제 몰라준다는 생각만 큰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노예 같은 느낌이 아니라 빚을 갚아 나가야 되니까 어른이라면 이런 상황을 따져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채무 상황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이지. 아이들은 우리 빚 갚아야 되니까 허리띠 졸라매자 하면 아이들이 그걸 갖고 졸라매나요? 불평불만만 늘어나지. 좀 바뀌어라. 아니고 잘 살 거라고 믿음이 생긴 거라고 믿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느낌이네요. 음. 그렇게 이제 또 나와가지고 같이 눈싸움하고 이런 모습 보면 좀 애 같지만 남편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게임하지 않을 때 그래도 아이들하고 좀씩 어울리는 정도로 물론 조금 늦기는 했어요. 아이들이 과연 아빠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렇기는 한데 눈놀이 하고 나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좋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일을 하면서 이 역할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이 남편한테는 무언가 할 일을 자꾸 줘야 돼요. 할 일을 주고 보상을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해줘야 돼. 그 보상이라는 거는 뭐 먹을 거, 게임할 시간, 아니면 어떤 존경의 멘트.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빠에게 어떤 그런 말들을 해야 되긴 하는데 뭐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부가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이 이 역할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라 또 뭔가 역할이 주어지면 또 그 역할에서 멋지게 수행하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거에 비해서 너무 못 미치니까 포기가 빨라. 아예 안 돼, 못해, 못해.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도록 보상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아내의 몫이 너무너무 커지는 상황이고. 근데 이 쓰리잡에서 뭐 하나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아마 이분이 쓰리잡까지 하게 된 이유는 그 언니와 마사지샵을 차리면서 거기서 좀 안정적인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마사지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밀려서 계속 붙어 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수익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비는 시간에는 거기 이제 마사지샵에 오는 사람들의 이제 소개로 보험을 파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출퇴근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어쨌건 내가 마사지샵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험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겸사겸사 하게 됐을 거고. 그리고 그 집에서 소득이 그렇게 많이 나질 않으니까 그 앞에다가 붕어빵을 차린 거지. 원래 계획은 아마 그 마사지샵에서 언니랑 이렇게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렇게 나눠 갖는 거였을 거야. 그렇게 일단 바닥 부분은 떠나 보내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종종 언급될 다른 무언가랑 비교될 수 있는 캐릭터 같아요.